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의예과에 입학한 김성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경영학과 21학번 오채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방학 계획에 대해서 다뤄볼 거야. 채연아, 너는 방학 계획 꼼꼼히 세우는 편이었어? 꼼꼼히는 안 세웠던 것 같고 방학 때 뭐 하고 싶은지 리스트업 정도는 했던 것 같아. 그런 실현 가능성을 좀 평가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웠고 지키진 않았던 것 같아. 아, 진짜? 제이잖아. J인데 P가 강한 J야. 나는 P지만 J가 강한 P였어. 그래서 방학 계획을 꼼꼼히 세우긴 하는 편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성향이니까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고, 방학이 시작되면은 그 방학 때 이뤄야 할 것들 한 두세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뭔가 방학 일수로 나눠서 나도 똑같이 달력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우리가 물론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방학 때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일단 계획을 세워야 방학이 짧다는 걸 자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리스트업 한 것 중에서 뭘 고를지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학 계획인 것 같아. 일단 계획이 없으면 시작이 어렵잖아. 당장 뭘 해야 될지가 너무 막연하니까. 또 방학 때는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기가 쉬운 것 같거든. 계획이 뭔가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루틴이 있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뭔가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그걸 고쳐나갔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음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 기간 안에만 어떻게든 끝내겠지 뭐 어차피 계획은 어떤 활동들을 할지 리스트업을 하는 정도의 역할이니까 너무 막 계획에 매몰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뭔가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날에는 자기 전에 자기계발서를 하나 다 읽었어. 이게 약간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패배했다는 그런 패배의식이 되게 강하게 들고, 그런 뭔가 실패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뭔가 내 몸에 쌓이는 기분인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좋지 않다고 느껴서 항상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뭔가 성공한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그런 성공 에너지로 다시 나를 리셋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기계발서를 하나 다 읽고 나면 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다시 차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더 뭔가 다시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고3 때 자기계발서가 진짜 많아. 그럼 우리 방학 때 보통 선행을 많이 하잖아. 어디까지 하면 좋은지 뭔가 너만의 기준이 있어?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이 좀 다른 것 같아. 겨울방학은 길잖아, 아무래도 2달이니까. 그 다음 학년 1년치를 조금 한 번은 훑는 것 같고, 여름방학 때는 그냥 2학기 거만 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해당 얘기고, 중학교 때는 내가 이제 이과를 준비했었어서 그때는 선행을 진짜 많이 했었어. 그때는 방학 때 거의 한 월수금은 계속 하루 종일 수학만 했었어. 사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은 최대한 많이 나가두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만약에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얇게 훑고만 오면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심한 문제까지 다루는 그런 깊이 있는 선행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계획을 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건 학년마다 다르잖아. 그러면 먼저 중학교 1, 2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학 계획을 짜야 될까?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일단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4권 정도를 이렇게 사놓고, 근데 그렇게 한 권을 통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안 읽더라고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그냥 반권으로 쪼갰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마음의 부담도 덜 하고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 만약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나는 어떤 특정 문제집 한 권 끝내기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문제집의 쪽수를
내 방학 일수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평균 뭐 10페이지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데이터 삼아서 일주일에 몇 주까지 풀고 다음 주는 몇 주까지 풀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계획을 짰던 것 같고 근데 방학 때는 계획이 없더라도 집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중학교 1, 2학년 방학 때 모의유엔이라든지 과학캠프 같은 그런 외부 행사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그때는 학원을 안 다녔어서 도서관에 항상 갔었거든. 그러면은 내가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열람실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언니 오빠들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부여잡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열망에도 불타올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뭔가 성적에 대한 공부보다도 이런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중학교 1, 2학년 때랑 다르게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뭔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많이 시작하잖아.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학을 보냈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외고 진학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 내신 대비를 미리 시작했던 것 같아. 교과서를 이제 통으로 외우려고 빈칸을 다 뚫은 노트를 만들어놨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나도 입시 준비를 중3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수학은 내가 중3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원장 선생님이 많은 선행을 시키게 하고 싶어 하셔서 그 학원의 스파르타 교육에 끌려 다녔었고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수능 기출 한번 이제 맛보기로 조금씩 시간 재고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는 정도로 조금 접했던 것 같고 영어는 수능 문법 인강을 하나 듣고 문법 문제만 모아진 기출 문제집 있잖아. 그것들을 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고등학교 준비를 이제 중3 때부터 많이 시작은 하지만 근데 자기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 만약에 중학교 때 너무 놀아서 다른 저학년 과목들이 잘 끝내지지 않은 상태면은 중학교 거를 한번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도 되게 맞아.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딱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 이제 고1 처음 여름방학. 이때는 방학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게 중요할까? 고1 여름방학 때는 비교과를 좀 다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비교과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니까 그 다음 학기 뭐 예습을 하거나 그런 교과를 좀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고1 여름방학 때 아까 말했던 막 자격증이나 이런 비교과 챙기느라고 교과를 좀 소홀히 했는데 덕분에 그래서 2학기 성적이 똑 떨어졌었는데 친구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 딱 방학을 해가지고 뭔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할 수 있겠다 이제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는데 생각보다 방학도 너무 짧고 또 학교에서 많이 부르시는 거야. 학교에 적응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성실하게 나갔던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주로 수학학원 숙제를 하면서 선행학습을 하는데 방학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 고2 때도 뭔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지만 플러스적인 뭔가가 있었어. 내가 사실은 고1 겨울방학을 슬럼프 비슷한 게 와가지고 되게 시간을 많이 버렸었어. 고1 때 그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서 고2 때는 아마 사회 과목이 한국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애들은 바코드 번호까지 외울 정도로 한국사를 암기를 하는 거야. 1학기 때 보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약간 무식한 암기를 되게 못해가지고 미리 한번 읽어서 예습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HSK 6급을 땄어야 돼가지고 다음 학기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야. HSK 학원 딱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그냥 밥 빨리 먹고 공부하고 이제 시간 더 이상 버릴 시간이 없다. 이런 약간 자기 주문 같은 걸 계속 하면서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2학년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탐구 과목 선택을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 근데 1등급 수도 워낙 줄어들고 2학년 1학기 때 물론 1등급을 받긴 했지만 되게 아등바등해서 되게 딱 문 닫고 1등급인 탐구 과목이 꽤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아찔했어서 고2 여름방학 때는 조금 그런 과학탐구 예습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고 또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도 본격적인 수능 기출을 아마 고2 여름 때부터 풀고 분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인데 고3 여름방학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 고3 여름방학이 아무래도 입시 전 마지막 방학이니까 진짜 1분 1초도 안 버리려고
되게 빡세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걸 풀지 리스트업을 먼저 해놨어. 한 달 전에 대략적으로 배치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그냥 전날 썼던 것 같아. 이 다음날 그냥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쓰고 일단 중요한 건 고3 때 잠과의 사투였는데 스터디 카페를 항상 8시에 가려고 했고 국어 모의고사 시간 맞춰서 풀고 수학 풀고 점심 먹고 뭐 영어하고 사탐하고 이제 남는 저녁 시간 동안은 앞에 거 복습하거나 뭐 아니면 자소서 쓰고 뭐 이런 루틴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11시 전에는 끝내려고 했고 왜냐면 난 8시간을 무조건 자야 되니까 그러고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는 쪽으로. 그리고 고3 여름방학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나랑 같이 스터디 카페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친구랑 약간 밥 먹으면서 그런 모의고사 오늘 풀었던 거 좀 약간 얘기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3 여름방학 때는 힘들지만 같이 공부를 하는 런닝메이트가 있으면 진짜 좀 멘탈 관리할 때나 아니면 외로울 때 뭐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수능 전 마지막 방학이다 보니까 수능 공부도 물론 중요했는데 고3 여름방학이 그 학생부가 마감이 되는 딱 그 맞지. 지점이다 맞아. 보니까 학생부 챙기는 거나 자소서 쓰는 거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잘 섞어야 되니까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어, 수학, 영어까지는 루틴대로 풀고 이제 영어가 끝나고 조금 루즈해지고 오후에 조금 졸리고 그러잖아. 그때 주로 학생부 관련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그래서 탐구를 아예 저녁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 진짜 방학이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맞아. 뭔가 루즈해지지 않고 계속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방학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방학이 짧다는 걸 항상 간과를 하고 막 뭘 하고 싶은지 쓸 때 굉장히 뭔가를 많이 적었어. 이 책도 읽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대회도 나가고 싶고 뭐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방학이 짧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크게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은 것 같고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은 것들 한 2-3가지 정도만 방학 때 다 해내더라도 그건 진짜 성공적인 방학인 것 같고 나는 이제 많이 뭔가를 적어놓고 다 못했을 경우에는 되게 자책을 했었는데 이거 보는 친구들은 좀 적당히 해놓고 뭔가 성취하는 거에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지 다 못했을 때 그 상실감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아까도 말했듯이 방학 때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 물론 방학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계속 꾸준히 자기가 공부를 해내려면 일단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우는 것보다 뭔가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이제 방학 기간을 잘 보내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 방학은 이제 학기 중과는 다르게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좀 만족스러운 방학을 보낸다면 그 경험은 끝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방학이 좋은 기억으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제 돌이켜보면 근데 방학이 끝나고 후회가 없던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후회라는 건 무조건 남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부담 가지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 딱 하나만 챙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편하게 그래도 규칙적으로 방학을 보내면 성공적인 방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